일본 자민당도 중국의 공산당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혔는데 이 구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에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미국이 재팬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묘하게 일본만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독도는 일본 땅이면서 막 망언을 또 했어요. 그 반응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중국이랑 일본이랑 알아서 앞으로 당분간 싸울 건데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외교적 파트너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시즌이 맞아요 지금. 이번 또 이 대만 양안전쟁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 최근 중국이 8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전격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전방위 실사격 훈련까지 단행을 했는데 중국군은 이번 훈련을 두고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이 대만 문제를 통해서 일본까지 동시에 압박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중일 갈등은 쉽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재팬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만과 일본은 쌍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압박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양방향이었어요. 대만, 그 다음에 한반도였는데 지금은 대만 플러스 일본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한국을 향한 공격의 방향을 살짝 등을 돌린 상태고, 그런데 이제 대만과 일본이 대만과 한국보다는 공격의 방향이 훨씬 일방향이죠. 둘 다 섬나라고, 둘 다 뭐 저는 싫어하는 표현입니다만 둘 다 해양 세력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고, 중국은 대륙 세력이고 저는 해양과 대륙의 구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공격 방향이 일방향이 됐고 좀 더 일관성이 있어졌죠. 오래 갈 거라고. 중일 갈등이 단기적 외교적 막차를 넘어서 이 동아시아 질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중일 갈등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재 갈등은 과거와 무엇이 다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지금까지 외교 갈등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죠. 그때는 이제 단발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욕망과 분노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다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일 갈등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이미 했어요. 중국에서 정말 1억 명,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보는 중국의 흥행작은 다 공산당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공산당 정부의 기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던 중국의 영화들,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전쟁,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둥, 그 다음에 장진호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미군을 중공군이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프로파간다였다면 지금 중국 영화의 중국 국내 블록버스터 트렌드는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7.31 부대, 난징 대학살.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미, 근데 영화 제작이란 게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전 준비를 한 거예요, 중국이 어떤 전략 외교의 방향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미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일본이 미국의 5,500억 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항복선언과 같은 그 굴욕적인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협상 결과 일본은 미국에 삐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로 갖다 바쳤으면 미국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트럼프가 보기 좋게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고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원래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저 여자 뭐야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 흔들흔들했어요. 지지가 이상한 것 같다 사람이. 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요, 다카이치 사나이 지지율이 75%를 쳤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75% 이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지지율 92%가 92%는 사실상 100%예요. 사실상 100%예요.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권은 일본에 해를 끼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자민당이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을 우민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현재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에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멋있게도 우리 속이 시원하게도 중국과 싸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민당은 이 수십 년 자민당 독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완전히
친한파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완전히 혐오파고. 이 사람은 온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극단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총리를 맡았던 자민당 인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을 보여줘 본 거예요. 자민당이 일본 국민 앞에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시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완전 정반대인 극단적인 극우주의자인 다카이치 사나이를 한번 옹립해 봤더니 자민당 붕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지지율이 75%가 넘어요. 그러면 중국과 싸우면서 올라간 지지율인데 중국과 안 싸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시진핑 정부는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고 그 본인의 장기 독재에 지친 인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언제나 국제적인 갈등을 이용해왔죠. 그래서 사실 홍콩도 영국과 협상한 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중국 땅이 돼요. 근데 그거를 한 10년 먼저 완전한 중국의 일부로 만들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어떤 속성의 국가인지를 알려줘 버렸죠. 중국은 사실 홍콩이나 대만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원래 돼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홍콩 사태 이전까지의 대만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이러다 중국의 일부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대만인들도 많았고요. 경제적으로 거의 종속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과 공장, 중국과의 경제, 대륙과의 경제 협력 없이는 대만 경제가 이미 굴러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대로 30년, 40년만 있으면 대만은 알아서 중국의 일부가 될 거였다고요. 그런데 홍콩 사태를 일으키니 대만 사람들이 홍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저 홍콩인들처럼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심을 전 국민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조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인물이에요. 막대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어요. 본인의 독재를 위해서. 그래서 시진핑은 어떤 대만 가만두지 않겠다. 홍콩은 내가 해치웠다. 뭐 한국과도 싸우고 일본과도 싸우고 이러한 반쯤은 고의적으로 일으킨 국제적인 갈등 없이는 시진핑 정권도 유지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일본은 중국은 과거 일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난징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중일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국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일본은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일본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더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나보다 힘이 없게 된 악독한 가해자 국가에 꼬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정권 무너집니다. 그 공산당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공산당도 한 번 이렇게 와르 하고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적인 굴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도 시진핑도 일본 자민당도 중국의 공산당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혔는데 이 구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에는 매우 조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빠져서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면서 남의 싸움 구경 하게 된 적이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 방문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완전히 좀 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일본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나 그냥 적당히 좋은 말 해주고 그다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중국과 본격적인 중일 갈등을 시작해놓고 미국의 버림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으니 어떤 이 힘의 방향, 어떤 일본 국민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뭐랄까 그 열등감 섞인 우월감, 어떤 이 에너지의 방향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갖고 그때 다카이치 사나이가 독도는 일본 땅이면서 막 망언을 또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어차피 중국이랑 일본이랑 알아서 앞으로 당분간 싸울 건데 우리는 뭐 그냥 네. 그 반응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제 외교적이나 경제적 이득만 잘 챙기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없다. 예. 그리고 이 미국 국방부는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상륙 작전을 포함한 직접 침공을 가장 신중한 선택지로 인식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명확한 경고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대만을 잃게 되면 중국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뻥 뚫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을 패싱했다는 이유로 타협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인 것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어제 증명이 됐죠.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에 중국이 손인데, 게다가 이건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외교적 폭행까지 미국이 저질러 버렸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 특사를 만난 직후에 생포작전이 시작이 됐죠. 맞아요. 이거는 명확한 메시지죠. 여기는 내 앞마당이다. 너네가 와서 깔쩔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백한 시그널을 중국에 준 거고요. 그리고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운영하겠다, 노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그동안 투자했던 중국의 1대1과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씩 야금야금 키워왔던 중국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중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묘하게 일본만 뒤통수를 맞았어요. 묘하게. 중국과 미국은 손을 잡을 땐 잡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울 땐 뒤에서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묘하게 일본만 매진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일을 미국이 벌이거나 발표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훨씬 먼저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네요. 그거 보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좋은 시그널이고, 그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외교적 파트너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시즌이 맞아요 지금.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이 허락받지 못한 핵잠이 허가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얼마나 우리 외교관들, 그다음에 우리 관료들이 물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을 수 있는 대목을 포함을 했는데, 이 시점을 그럼 실제 이 중국이 침공하는 시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이 대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신호로 해석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둘 다죠. 둘 다인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에도 너무 늦었고 침공하지 않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대만을 병합하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시진핑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대만을 건드리지 않기에는 이 장기 독재의 명분이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침공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이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지만 대만은 많은 대비를 그동안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시나리오를 미국이 너무 많이 돌려봤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기도 늦었어요. 애매한 구조에 중국은 갇혔는데 그 힘의 방향, 전략 외교, 그런 공격적인 어떤 그 중국적인 무례한 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 외교의 방향이 일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 때리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또 멈출 수 없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서로가 서로를 몰아놓고 있고 갇히고 있다. 매우 좋습니다. 예.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국은 만약에 대만을 친다라고 하면 러시아처럼 행동할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럽이, 다른 유럽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지, 개입을 할지, 군사작전을 펼칠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 어느 하나 나서는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푸틴은 확신했죠. 저 나약한 서방의 저 서유럽 녀석들은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총 한 방 나서서 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거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중국이 지켜봤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해도 미군이 가만히 있을지 없을지, 않을지 확인하는 그런 간보는 기간을 반드시 거칠 거예요. 아직 그래서 지금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간보는 것의 일환이에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의 도발을 통해서 간을 볼 것이고 이미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이렇게 쉽게 바로 일어날 순 없습니다. 대만 병합 전쟁을 중국이 일으켰는데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공산당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성공 확률, 승리 확률이 정말 90%가 넘어가는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한 공산당이 과연 보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